제가 이제 우리가 한 2년 됐죠? 2년. 그래서 쭉 제가 보니까, 아, 그래도, 들을만한 내용이더라고.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조회수가 300K 이상 나와가지고, 제가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아메이 사업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역사는 인간이다. 인간은 역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역사에서 모든 답을 다 얻고 또 역사상 뛰어난 인물을 내가 아무리 지가 잘났다 해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쨌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이 인문학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쭉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느껴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어떤 탁월함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저번에 했던 이데안 리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어느 내용이든지 100번을 보면 암기가 된대요. 100번을 읽으면 소리 내서. 예. 그래서 제가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좀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좀 긴데 생략하고 어떻든 우리가 훈련 또는 이런 어떤 뭡니까 자기 단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그러고 영웅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무지했죠 무지 어쨌든 리더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무책임 무능 무관심 무기력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예? 예. 우리가 어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영감이 오는 내용들은 인스타에 바로 올립니다. 인스타에. 언젠가는 인스타 내용 가지고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느꼈던 가장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 글귀라든가 내용을 왜냐하면은 기억은 잊어먹지만 기록은 남잖아요. 제가 보면 인스타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제가 저런 이야기를 했나.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바로 올리는데 어, 핸드폰을 나누고 갔네요. 예, 굉장히 오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책임, 무능, 무관심, 무기력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오늘 우리가 크루즈를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가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가 어, 성공하고 싶죠. 뭐 성공이 이제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재정적인 자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뭐 어떻든 뭐 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올바름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다임드 세미나 때 100년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핵심 부분만 이렇게 정리한 얇은 책을 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는 이걸 자료화로 좀 시켜달라. 우리가 써먹죠. 이게 뭐 보관할 책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PPT로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프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좀 자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메가 이제 거의 이제 지금 70년을 다 와 있고 또 앞으로 70년 또는 100년 그런 진행돼 있을 때 어떻게 아메가 변화될까? 리치 창업자는 어디서 태어난지 여우간방 2층에 웃기지 않나요? 1층은 여관방이고 2층은 이제 가정집으로.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뭐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어떻든 일생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일을 완성한 사람 그분이 어쩌면 또 리치와 제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 목적 있는 사람 책이 한 두 권 있잖아요. 하나는 누굽니까 그 국문학자가 쓴 책이고 하나는 어, 다시 태어난 이 길을.
그러니까 사실 그 고시생들이 쓴 책도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이기들, 그 사법 고시생들.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네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네,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과학자의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중도하차고 어쨌든 또 아메이라는 이 사업이 제 어쩌면 삶의 목적이죠. 그럼 저한테 주어지는 그럼 아메이 사업을 통한 목적은 뭘까? 네, 저는 정말 이제 아메이 사업에 하는 많은 분들을 어쨌든 아메이 사업을 내가 하기를 잘했다. 어떤 성공으로 인도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고 그분들이 비전분할을 받아서 정말 재정적인 자유, 물적 자유를 갖도록 하는 거. 네. 어느 순간에 그게 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충실히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든 간에 꼭 여기 모임에 여러분을 봐서 어, 목적이 있는 삶 이분들이 있는데 자 똑같은 하버드 졸업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27%는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다. 좋은 대학 머리 좋고 했는데 그냥 열심히 인정받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또 자기 분야에 좀 일가견 있고 그런데 시간이 30년 지나 보니까 최하위 상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다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60%는 목표가 희미한 삶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궁리하다가 아직도 못한 사람도 있죠.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은퇴한 사람 이제는 너무나 부러워.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는 어떤 일을 새로 시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하인지 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삶이 부정적이 힘들면 부정적이거든요. 연세에 들어가지고 정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육체 노동을 한다. 이건 누구나 원치 않다. 그리고 10% 이분들은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올 한 해 또는 5년, 10년. 이분들은 그래도 중산중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마 우리 그 CLC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같아요. 네. 어쨌든 10%는 그래도 중산층을 사 올해 목표 또 내가 앞으로 은퇴해서 목표가 뭘까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이 충실하죠. 자, 3% 이분들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분들은 최상류층의 삶. 우리가 젊을 때야 목적 또는 목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목표 내가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 건가 또 사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또 직장 들어가서 내가 CEO가 되겠다고 딱 결정하고 있는 왜 YS 대통령 됐죠? 중학교 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저도 참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척박했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뭐 능력, 환경, 여건 어느 누구보다 좋은 게 하나 김미래도 차도 시작. 저도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알고 있죠. 정말 그 척박한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3%가 아니죠? 한국암의 1%의 연소득이 2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3%. 1%. 그럼 한국암의 FC가 몇 프로겠어요? 0.001%.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그 0.01%에 속했을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안 하사 믿겠어요? 다 열심히 했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재정적 여유를 가져. 그런데 왜 우리가 됐어요? 저는 딱 하나 이유를 따자면 이 장기 목표를 설정.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떤 합류했지만은 크라운 엠버스를 터득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지금도
제 서재는 그 액자가 있거든요. 궁금하면 저희 집에 와서. 진짜 2005년 9월 1일 크라운 멤버 97년 말. 근데 잘 됩니까? 그런데 목표는 매년 매년 수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초기에 설정됐던 그 목표를 한 번 더 버린 거예요. 목표 설정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크라운 멤버스는 보니까 2013년 9월 1일 때 우리가 3% 하면은 6%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까지 했는데 두 배 사면 돼. 우리 리더님, PT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이죠?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무대뽀로 잡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목표가 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응? 또 버거운데 크라운 멤버스 되겠나 우리가.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되니까 수석이 보이고 응? 수석도 못 갔지만은 또 1년 만에 파운드 더블을 해내고 그러니까 트리플이 보이고 트리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FC가 보이니까 크라운이 보이더라고. 우리 크라운도 가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못 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 한번 들고 에? 우리는 크라운이 목표가 아니었거든. 크라운 엠버스. 그래가지고 보니까 파운드 크라운. 파운드 크라운 2012년 되니까 정말 그때는 이제 드림월드가 막 초고속 성장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27점 되면은 크라운이 되겠다. 그래서 2013년에 크라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FCA 이건 또 30점이잖아요. FA 점수가. 그래서 품질이 혜택을 예. 저는 아메리카가 대단한 게 성공의 방법대로 했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세례교를 저를 주세요. 세례교를 만나게 기적처럼 세례교가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그중에 한 레그가 파운드 피트가 되고 우리가 파운드 프라임 멤버스가 2017년 올 일을 그래서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FC까지 오지 않아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을 떼지 많은 분들이 왜 하다가 중간하죠? 우리 SP 플래티넘 되려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진정한 아메 사업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경제적 시간적 자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누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언감생심이 아니라 예? 다이아몬드 이상 아니면 FC, FCA 목표를 설정하시다. 우리 리더님이 90세 FCA가 됐다. 멋져요, 슬퍼요? 최고의 멋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고요한 바다도 있지만은 수없는 이런 폭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능한 선장은 눈앞에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파도 넘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은 나를 반드시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절대 암의 사업이 어렵은 데서 죽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사업하다 잘못되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 이런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내면 햇빛이 저는 그걸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있었지만은 안 죽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숨이 콱 막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멘은 내 길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몇 년을 허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더라. 근데 성공은 강한 사람을 이겨낸 게 아니라 이겨내면서 강해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이 쉽지, 순간순간 그런 시련과 역경에 부닥치면은 사실 내 마음을 감내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그 방법을 빨리 여러 번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입을 뒤집어 쓰면요, 절벽에, 절대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밖으로 뛰는 거. 이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렇게 힘들게 한번 뛰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정말 아니면 뭐 절에 가든가 교회 가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성공한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시련을 줬다. 우리 저는 우리 김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과 위치 또 뭐 외국의 그런 분들 마찬가지. 우리 에바 밀러, 피터 에바 밀러 그 스토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리더분들의 스토리를 타퍼 리더분들의 스토리를 종종 들어야 돼. 그분이 정말 독일의 유럽의 최고가 됐지만 그분은 첫째가 둘째가 7살 때인가 진짜 그 가장 아끼고 그 천사 같은 아들을 이루면서 그런데 왜 밤에 이사를 했을까? 아빠가 대학 교수다 보니까 오늘 애 장례식이는 학교 장례식은 장례식이고 당신이 교수직을 계속하려면 학교에 그때 에바의 심정은 어떻게? 다시는 내가 돈 때문에 우리 남편을 뺏기자. 그래서 그분은 36개월 만에 크라네마스 얼마나 열심히 지독한. 그게 어떤 분은 그만둬야 할 이유지만 누구는 반드시 내가 네, 복수, 복수. 그게 아니죠. 네, 해야 될 이유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치욕 같은 모멸감을 가질 때 누구는 그만두지만 누구는 그게 가장한 강력한 나의 동기부여다. 폴리첸 대만의 세계 최고 1인자.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LA에서 들었는데 눈물 빠진 교사하다가 도저히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애 2명 나누고 3명 나누고 자기 엄마가 봐주는데 도저히 학비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녁에 또 뭐 댄스 강사도 하고 또 타당기 하다가 회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까미를 또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회원가입 하나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5만 원을 받는 그런 게 있었대요 대만. 그래서 티코 같은 차를 타고 그 의리한 저택에 예, 사장한테 아미를 전달하고 괜찮네요. 어? 그건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어제 대문 앞에까지 배웅을 하는데 그 대문 앞에다가 티코 같은 차를 세워. 저차 뭐야 저 똥차 저 응? 집안 아니면 거리 분위기 망치게. 제 차에 왜요? 그러면서 해운 값치를 다 치죠. 저런 차를 몰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멘을 전달하. 그래서 올리첸이 그 찢은 서류를 하나씩 좀 다 모았대. 아주 그것을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제출해서 회원가입비 이 가입하면 이제 5만 원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분은 나에게 평생 이 차의 주유권을 줬다. 그래서 대만에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고 문제없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나는 6명을 전달하니까 6명 알아듣고 전부 다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무슨 감동 스피치가 있겠는
저는 머리에 대문통에 머리 맞고요. 집에 쫓겨났고요. 제가 뭐 나무집에 가가지고 문제밖에 당했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진짜. 저도 이공계 출시다 보니까 어떻게 공동령 발에게 하나님 예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교회만 가면 저를 죄인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나. 딱 한마디 이야기 듣고 제가 100%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가슴으로. 그걸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다. 믿는 사람 믿는 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다. 진짜 암의 사업도 마찬가지. 암의 사업이 왜 우리가 힘들까? 머리로 이해하려는 순간.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가슴으로 다 느꼈거든. 지금도 너무 감동적인. 눈밭에 쓰러진 내 가슴을 열어봐라. 왜 가슴 속에는 디시더라 그랬을 거야. 지금도 막 그게 너무 생각. 우리는 감동이 오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 아멘. 아, 오늘 뭐 제품만 와도 아멘. 암시험 와도 아멘. A자만 들어가도 아멘. 얼마나 어? 갈망했으면 AI를 암의 인간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려는 순간에 우리가 아,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의 답이 좀 재미없고 힘들면은 내 가슴이 식어. 어떻게 뜨겁게 만들죠? 응? 미팅장에 오든가 아니면은 응? 뭐 목욕탕을 가든가 아니면 땀나게 뛰든가 아니면은 무조건 아미를 줬는 가장 나를 뜨겁게 만든 게 뭐예요? 거절받아도 뜨겁고 주문받아도 뜨겁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야. 행동하지 않는 믿음. 예. 또 하나는 상상력. 우리가 상상 다 하죠. 그리고 뭐 우리 GLC 상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꿈 설정하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여행 갈 거야. 나는 아메사베에서 비즈클렛 타고 전 세계 그게 상상력이 아니. 아메사 하여튼 30년 하면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저도 꿈 설정을 나는 2019년 다이나 될 거예요. 나는 뭐 여행을 갈 거예요. 나는 몇 주와 함께 여행을 하고 이렇게 상상력 또는 내 목표를 발표했지 않았나요?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지 않다. 상상력은 저도 얼마나 많은 책을 읽겠습니까? 시크릿, 뭐, 생각의 비밀, 데이빙, 부자 뭐 관련된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상력은 바램이 아니라 미래 내가 돼 있다는 모습을 현재로 느낀다. 나는 지금 푸켓 비키니스 입고 와 있어. 나는 지금 A70에 지금 아미 7주년 행사에 지금 컨벤션 센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오는. 나는 비전 보너스 5억을 지금 손에 쥐었어. 이게 상상. 가장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나는 이번 달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그것은 그 이면은 자기 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늘의 뜻이지. 그러니까 안 돼도 내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나는 GP니까 12월 1일 플래팀이네요. 그럼 나는 이미 플래팀이 돼 있어. 나는 이미 국회에 와 있어. 나는 이미 담배가 됐어.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내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유명하죠, 양궁이.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수련.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삼매경이라 하죠, 삼매경. 완전히 거기에 이 육체와 정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태, 일치된 상태. 몰입. 그러니까 고도로 삼명에 빠져 몰입을 하면은 이 관역의 거리가 점점 짧아진대. 나와 관역이. 그 양궁이 몇 메타인지 아세요? 거리가? 70m가 되더라고. 굉장히 멀더라고. 그런데 그 양궁의 관역이 25m 앞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전짜리 그 원이 바로 눈앞에 크게 보인대. 그냥 탁 쏴도 10점이야. 그게 훈련의 효과. 그래 상상력이 그런 힘을 가진다. 철치면은 희미하고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자꾸 튕겨 나가고 아이 그래 내가 또 김차합니다 또 이야기 듣고 해봤는데 안 돼. 잘 몰입이 안 되고 삼매경 고사고 사매경에 막 사경을 해매 집중이 안 돼. 집중. 근데 서서히 훈련이 있었어. 예. 그래서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은 어느 순간에 관역이 가까워지듯이 내 자신이 거기 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게 상상력이. 오늘 뭐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막연히 뭐 나는 되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는데 나는 이미 손에 가졌어. 해빙이라는 책이 뭐예요? 해빙이라는 책이 해빙 가졌다는 뜻이 가졌다. 가졌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날 거야 했잖아요. 한 1년 전만 해도 똑같아요. 일어났어.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네. 근데 안 일어났어. 그래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30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리더의 어떤 오무, 무능, 무책임. 제가 이것은 우리 시스템 매니저 변정희 박사님, 우리 드림빙에 보면은 음원 테이프. 여러분 시스템 테이프를 간혹 한번 들어보세요. 시스템 매니저. 저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좀 깊고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스피치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냥 단편적이고 아주 좀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열정적이지만 진짜 암의 사회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이렇게 정말 가슴을 뛰는 그런 스피치는 그런 옛날 그 리더분들의 그런 어떤 심오한 스피치. 저도 종종 하면 우리 람피르 총재, 변정희 박사님 뭐 이런 시스템 테이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제 변정희 박사님이 99년도 에메랄드 포럼 때 99년 2000년인가 모르겠네요. 경주에서 월드와이드 에메랄드 포럼 때 한 이야기. 저는 너무 그때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생생. 이제 변정희 박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핵물리학자, 에메랄드에서 그 양로원 하다가 이제 양로원에서 사망사고 나가지고 국가에 뺏겼는데 참 우리 월드 메이저로서 이제 한 6개월인가 한국에 나왔었죠.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 리더는 책임감을 갖는지. 저도 그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책임감 뭐예요? 리스폰시빌리티. 형사적인 책임이죠. 어떤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당한다. 우리가 차선을 위반하면 범칙을 내듯이. 어제도 제가 범칙을 냈네요. 뭐 이렇게 부산은 뭐가 많이 찍혀. 정말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걸리네. 아깝잖아요. 지금 3만 원, 뭐 4만 원 날라오더라고. 왜 그러죠?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국가에서 왜 그걸 만들어놨죠? 너는 이 카메라가 없으면 너는 이만할 놈이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나는 악한 존재로 국가에. 그러니까 리스폰서빌리티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제재, 이러이러한 처벌 조항이 없으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리스폰서빌리티. 우리 시스템도 리스폰서빌리티. 당신은 태행파를 하지 않으면 2년에서 5년 만에 담들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행파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으면 당신은 복지와 축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스템에 조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폰서빌리티는 특히나 조직에서 내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체벌을 당하고. 그런데 암에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그거 오라겠습니까? 8시에 여기에 미팅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우리는 다 선한 올 거지 믿는 거예요. 그런 성선설과 성악설을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선한 관계는 평생이 가더라. 그런 성악적인 관계는 그 조직을 떠나면 바로 끝나버려. 그런데 이 선한 서로 믿는 관계는 평생을 간다. 그런데 암의 사업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교묘히 융합된 사업이 너무 감동받아.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암의 리더는 어카운트빌리티를 가져라. 어카운트. 어카운트 뭐죠? 수를 세다. 빌리티 능력.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장닭이 털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을 때 멋진 장닭이 되잖아요. 근데 털이 다 뽑혔어. 이 털은 오늘 바쁘다. 이 털은 저녁 못 먹었다. 이 털은 가기 싫다. 이 털은 이유 때문에. 그건 저하고 둘이 앉은 둘이. 미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암의 사업은 내가 리더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책임감이란 것은 암에서의 책임감이란 것은 어카운터빌리티 있어야죠. 특히나 내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없다. 이건 무책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리더십은 무너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직이든 암의 사업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각색을 했지만 똑같습니다. 암의 사업도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 리더 당연하죠. 미팅 나 가기 싫은데 스폰서 왜 안 오세요? 리더님만 갔다 오세요. 책임. 리더의 기본 소임은 이 사업을 알려서 받아들인 파트너에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시간, 돈, 재능이 투입되기 때문에 헬피 퓨 리베드 라이프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파트너들은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알아서 하세요. 우리 부장 왜 저러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스폰서가 힘 있잖아요. 말 안 들어? 그럼 바로 감봉 처분 해고 뭐, 뭐 체제 재벌 처벌할 수 있잖아요. 한 남의 답은 것도 못. 왜 SB 간다고 안 갑니까? 가기 싫어서요. 그럼 다음에는 어? 가고 싶도록 만들어 줄게.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그 스폰서에 대한 어떤 무책임함이 나에게 오는 거죠. 특히나 참 우리가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직장이든 아메사든 똑같죠.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암의 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스폰서로서의 책임 이걸 회피하면은 우리 그룹에도 뭐 그만둬도 아주 둘의 그 다이아몬드를 보너스를 받아가면 의외로 많이 좀 미워.
그렇지만 저는 과연 그 보너스가 본인들한테 어떤 의미를 제가 지금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3% 6% 지금 발생하려고 팔뚝을 치는데 옛날에 했던 이유로 보너스 15일 날 얼마 들어왔노? 그걸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러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 보너스가 본인에게 무슨 의미 무책임한 리더는 무능한 리더가 더 낫다. 무능은 의도치 않은 결과지만 무책임은 의도적인 파트너가 도와달라면 정말 38선에도 가야 돼. 그런 마인드로 하는 분들이 경우를 좀 리더님 이제 제가 서울을 못 가야 돼. 리더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제 경험과 어? 깃끓는 감정을 내 나오는 이거 제가 다 복식타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다 떠올라. 그렇지만 누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리더가 되더라. 그죠? 예, 의도지 않은 예, 어떠한 무책임은 의도한 무책임은 더 나쁘다. 리더는 솔직하고 정직히 한다. 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거 드림월드의 모든 문제는 저희들 책임. 누가 뭘 하겠? 그건 어쩔 수 없는 리더의 숙명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거기서 문제가 뭘까? 개선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반복하냐? 방법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끝까지 무책임하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예. 자, 신뢰를 잃는 리더는 모든 걸 잃는다. 리더에게 있어서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파트너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그들의 기대는 신뢰와 성과입니다. 신뢰. 신뢰는 뭐예요? 네. 그냥 방금 20살짜리 있는 것이 저는 최고 신뢰라. 기가. 이번에 게시 보세요. 20년을 이, 이 10, 19년을 하여튼 15년을 파운드 PT 그분도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아니 꽃이 피자 참 대단한 진념의 삶. 만약에 그분이 그만뒀다면 흔적도 없이 잊어져. 그런데 예? 대기만성이 뭔지 아세요? 예? 큰 그릇은 나중에 만들어진다 아니고 아직까지 큰 그릇은 만들어진다. 누가 최고의 큰 그릇일지 여러분 중에 나올 거라 믿습니다. 포기지 않고 큰 그릇을 꿈꾼 사람이 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그런 척방한 판결 우리가 했지만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항상 제가 우리가 초기에 그렇게 빨리 성장 아니에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서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아요. 게임이 있어. 누가 채워될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김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차선은 몇 한순간 그 잘 나가던 막 앞질러가지고 우쭐하고 막 약간 어떤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던 그 리더들 쫙 제껴버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래서 옛날에 엘란트라 광고 옆에 지나가는 벤츠가 엘란트라 최고야 그래서 광고를 때렸는데 그게 아니야 벤츠가 다 이런 것은 나는 일단이거든 전속력으로 가면은 응? 누구든지 따라잡 네. 좀 그런 자신감을 갖대 저도 마찬가지 보니까 와이너미 많이 하잖아요 저분이 응? 트리플 저분이 FC 했다는데 왜 내가 안 돼? 이런 오기가 가슴에 쫙 올라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될 거예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도 중요해, 성과. 자, 파트너들은 리더에 대한 존경자를 지키고 싶어 하고, 동시에 성과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들을 품는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리더다움을 계속 증명하기를. 그래서 리더는 계속 공부하고 옛날에 자꾸 과거의 영화의 사람, 저도 뭐, 때로는 우리 드림월드가 한국의 최고에서 최고. 이번에 게스트에 어떻게 부산에 재팬이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뭐 할지 모르겠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우리 유인영 여사님과 우리 게스트 초청에 우리 다이아몬드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갔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있잖아요. 아, 참 드림월드가 잘 되는 이유를 이제 리더님 일요일 날 행사하는데 리더들이 말 안 해요. 왜요? 그래 당연히 생각했거든. 자기는 꿈도 못 일요일 행사. 저도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일요일 날 행사했다가는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최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 저는 자신 제가 살아있고 김미래가 살아있으면 드림원들은 다시 르네상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이제 성과를 내요. 성과.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리더다움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 네. 신뢰와 성과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파트너들은 실망하시다. 실망을 비방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특히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리더일수록 그 역풍은 더욱 강하다. 배신감과 분노가 함께 분출되면 외면을 넘어 적극적인 저항으로 돌아서게. 이게 조직의 문제도 되겠지만 암의 사회 문제도 돼. 그래서 이건 리더의 숙명이라는 거죠. 내 파트너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어떻든 이런 신뢰와 성과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주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도전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리더의 숙명이 아닌가. 방금 했잖아요. 배신과 분노가 일어나겠다. 나는 지금 뭐 더마키도 반품받고 정수기도 반품받고 지금 이번 달 도전할 피가 터지고 있는데 저 위에 스폰서라는 사람은 놀고 있어. 열 받아야 안 받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냥 보너스는 들어가도 스폰서의 존경은 다 사람. 아메 사업이 이런 어떤 존경과 신뢰 아니 일편단심. 그제 월요일 날 김일대면 대로 그 연습 전국을 쫓았다. 그리고 제 저도 살아있는 저를 열심히 운동하고. 응? 응. 자, 리더는 두 번째, 세 번째 도전도 신중해야 한다. 첫 성공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지만 잘못하면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도전해야 하는데 오만과 교만으로 변질 수가 있다. 무리한 시도는 실패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러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후 리더가 책임지지 않을 때 그 리더는 진짜 실패다. 이런 실패는 회복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다. 어떤 의미인가? 예? 방금 우리가 도전 다 할 수, 도전. 예. 그 우리 파트너가 우리 스폰서 도전 보고 엄청나게 열정을 받는 거야. 나도 스폰서로 이렇게 도전해야지. 근데 매번 뽑으라죠. 어느 순간에는 내 파트너가 우리 스폰서 도전하는 거죠. 아, 우리 스폰서 또 도전하고 나가네. 근데 왜 안 되지? 이게 이제 각이 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서울대 목표를 하잖아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중학교도 서울대 갈 거야. 고등학교도 서울대 갈 거야. 그럼 엄마가 어떤 이야기 하죠? 주제 파악. 지금 이 성들 어떻게 서울대를 가게 현실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 내래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 초등학교 때는 서울 우유를 먹이다. 아, 그래도 스카이로 갔어요. 그 연세 우유를 먹이다. 그래, 부산 내려다 부산 우유 먹이다가 안 되겠다. 너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였다.
해요. 아니, 무대뽀로 도전할 수 있지, 처음에는.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부한 냄새가. 진부가 뭐라 했습니까? 고기 썩는 냄새. 서양에서는 미디어크러시.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늘상 좌절한 사람을 진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될수록 이제 도전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한다면 내가 해내야 된다. 그래야 파트너 실망. 우리 스폰서지만 매일 도전하는데 매번 못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를 잃어버거죠. 내 입에 신뢰를 잃어버거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다음에 도전할 때 정말 제가 부도를 8천만이 우리 집이 5,300이야. 하늘이 거의로 부도를 내가 받 이거 말할 그 타임들을 제가 6월 달에 맞 근데 이제 이렇게 김멸이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이글드림의 타임드가 내조가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을 못 가면 우리 파트너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지? 어, 우리 타임들 해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말 죽이 아니면 까무라 치기지. 참 해내 어떻게 해낸지를 몰라. 하여튼 그냥 기억 남는 것은 8월 30일을 마감하러 PC방에 갔는데 11시 반까지 이 접속이 안 된 거야. 그때는 PC방의 속도가 빨라. 집에서는 뭐 천리안해가지고 접속도 안 돼. 그때는 제가 막 안 피던 담배를 막 거기서 애국자 두갑을 폈. 또 저녁 못 먹고 인정식은 30일 했거든. 3인정식은. 그리고 얼마나 어설펐는지 31일 12시가 되면 끝난다. 아주 이제 그때 울산에 무고동에 살았는데, 아니 무고동에 사무 있었는데 그 PC방에서 11시 반까지 이제 마감을 못하고 집에 오는데 죽겠더라고. 아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저도 제가 사업하면서 하면 같이 비상 연락망을 나누 아니면은 뭐 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본다. 내가 지금 그래 햄들 가는데 인정실 못했다. 그리고 오늘 지금 PB가 한 400만 고정했거든. 그걸 지금 PC방에서 4시간을 결국은 접속하다 못하고 집에 가니 어떻게 아멘을 했다. 이럴 수가 있냐.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컨택할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 잠이 옵니까 지금 다이어트가 지금 가냐 못 갔네. 6시에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천리안이 집에서도 접속이 된다. 그래서 400경 걸 마감하고 9시 딱 전화했어요. 그때는 컨설팅 영업 직원. 아, 차장님. 제가 어제 PC방에서 4시간 하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9시에 마감을 했는데 한번 좀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내가 얼마나 풍기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4시간을 밥 굶고 PC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비상 연락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감은 12시 가라고 그 다음 날 9시가 해도 돼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 파트너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었고 또 파운드 더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내. 돌이켜 보니까 그 순간 어렵지만 그걸 또 바탕에 대해서 또 성장.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못 가고 뭐 실패할 수 있지만은 자꾸 반복하면 진부한 사람이 된다. 팀의 엔진을 멈추게 하는 리더의 무책임. 이거 어떤 건가? 무책임한 리더는 파트너에게 수치심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려. 무책임 어떤 거예요?
방금 있을 때 있지 않은 리더. 이게 무침한 리더라는 거죠. 많은 파트너가 팀을 떠난 이유 중 하나는 리더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내가 이 팀에 계속 있으면 결국 나도 저 리더처럼 되겠구나 싶은 불안감, 두려움, 회의. 이건 굉장히 스포츠. 그래서 어쩌면 스폰서라는 이 숙명은 내가 내 개인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 때로는 내 파트를 위해서 그런 어떤 보여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예. 자, 존경하는 리더가 결정적 순간에 비공을 보일 때 파트너들은 이래서 깊은 실망을 합니다. 리더가 팀을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파트너들은 이해하나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 무책임한 걸 보이면 파트너는 깊은 실망감을 어떤 이야기죠? 예.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결정적 순간에 비겁함을 보인 파트너. 정말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편을 갈 때는 이제 파트너와 협의하고 융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처질과 그 파트너에 대한 정성과 배려와 헌신과 도움을 줘야 되는데 되고 나서 이제 리더님 제가 이제 먼 길 못 가요. 뭔데? 리더님이 좀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때 파트너들은 굉장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 성장할 때만 나를 그래 도와주고 이제 성취했으니까 나를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이게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끝없이 체크가 당한. 너 이래도 그분을 그 남의 철학과 가치를 지킬 거야? 이런 것을 아마 점검받아. 그런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이고 나 못해요 이제 리더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유대 관계가 끊어진 걸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자기 아니만 이제 무침한 걸 보면 파트너는 기쁜 실망.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건 가치 문제라고 해요. 내가 한 분을 성장시키는 게 나에게 어떤 가치? 그러면은 뭐 정말 강원도 고성이라도 가서 도와줘.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리 따지고 시간 따지고 뭐 내 육신의 안위함을 따지면은 존재를 할 데가 없어. 제가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월요일도 이제 대구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전국을 제가 월요일 날 OM을 투어하기로 했거든요. 다시 제가 서울을요 17년을 매주 지금 드림월드가 어쨌든 서울에 그렇게 정착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17년을 매주 서울 올라가 무더위도 올라갔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이제 좀 이렇게 뜸해졌는데 다시 어쨌든 내 몸이 문드러져도 내가 다시 초심환해야 돼.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우리 탐지들이 안 오시네. 혹시 그런 생각 가졌죠? 그런 생각. 그래서 전국을 투어하게 됐습니다. 네. 자, 실망감을 넘어 리더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 게다가 조직 전체가 비겁한 리더를 문책에는커녕 두둔한다면 파트너들은 조직의 권위에 맞서게 된다. 팀의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엔진이 멈추면 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팀의 리더. 팀의 리더가 엔진이 멈추면 어떠다? 그 팀은 다 멈춰.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방법이 있죠. 예.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멈춰 있는 거야, 엔진이. 그럼 나는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 위에 업라인이 있다. 예.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할 때 우리 스폰서가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되니까 우리 스폰서가 조재천 리더님이세요. 이게 줄이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에메랄드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에너지를. 응? 그런데 또
권익원 유형이라도 한참 또 위에요. 제가 딱 홈미팅 아마 2개월 하고 더 이상 지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 거의 저희들이 좀 어떤 환경에서 자립하거든요. 자립. 물론 큰 통신이니까 같이 연합하면서 했지만 휴 다이아몬드도 우리는 CLC가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CLC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유기적인 연결, 그런 큰 펑션이 됐든 스폰서로서의 그런 에너지를 가져오고 FC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 월드와이드 김일두림하고 정책위원회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가져. 내가 내가 우리 스폰서 보니까 엔진이 꺼졌어. 그럼 바로 쫓아가야 돼. 왜? 내 사업에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다. 어? 엔진이 막 12기통에 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 스폰서 보니까 얼굴이 막 누그래가지고 막 힘이 쭉 빠져있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 이거 좀 힘드네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주 때로는 이 사업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스폰서란 존재는 후원자니 후원자. 후원자 뭐예요? 밀어주는 사람. 밀어줘야 되는데 바다에 빠뜨려 버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같이 죽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는 저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면 항상 길은 열려 있다. 쫓아가라. 그런데 저는 자신해요. 그리고 김면이나 저나 한치의 암의 삽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충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네, 누가 뭐라 해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엔진이 멈추면 어? 나까지 엔진이 멈춘 게 아니라 암의 사업은 바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연료를 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무책임한 팀 개선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팀이 한순간 와야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리더가 실패할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리더의 무책임은 이런 개선과 지혜 부활의 것을 벗어나게. 저도 뭐 드림월드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런 무책임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겠지만 또 그죠? 내가 그분들하고 개인적 감정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정보 주고 격려하고 응? 썸데이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햇빛이 나오겠지.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선택이죠. 개선과 부활의 길을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건 뭐 운명이라도. 그래서 책임지는 리더가 왜 중요한가? 나쁜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리더의 리더가 되어 인정한다면 더 큰 일. 잘못되면 이제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됩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나쁜 리더가 네,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면은 더 큰 일이 터지죠. 잘못 복제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리더의 리더처럼 따라하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네, 그런 어떤 업라인과 단절되는 저는 암의 사업도 맞아요. 업라인과 단절되는 그 팀의 문제가 잘못되면은 어느 순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드림월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드림월드 분간 그 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 그게 그렇게 어렵다. 좀 내가 핀이 높다. 좀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어? 휴브리스. 오만과 교만이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오는 거. 저도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수없이 보니까 참 사람이
그 본성이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남의 사업도 절대 인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좀 돈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얼굴 예쁘고 뭐 남편 잘 만났고 뭐 집이 부유하고 그렇게 사는 걸 옛날에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예 아니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 제가 그 옛날에 그 이대한 리더 그 이제 뿌린 물에 앞에 딱 쏘는 거죠. 덕 불고 필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절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베풀. 이때 팀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리더가 혼탁한 사람이면 혼탁한 문화가 정착되는가 싶지만 얼마 못 가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도 다반사로 무책임한 리더의 근본은 팀과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또한 본인의 욕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조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폰서님 이 기회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스폰서인데 3점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없어졌어. 이게 인간사다. 그렇지만 그런 고마움과 감사를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 저는 아멘 사회에 성장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리더의 모든 언행은 남의 시선을 받을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파트너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항상 염두에 하며 팀의 승리에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될지 주의해. 여기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행에 좀 문제가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 OSR에 대구에서 이제 우리 누굽니까 조성윤 리더가 초청됐다는 거죠. 우리 다른 동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다른 세미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하는데 그 맥주집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룸 알롱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내가 하고 나서 아이고 내 머리야. 그래서 우리 김미라한테 얼마나 부탁했는지. 항상 그때는 제주도 다니면서 하면은 그 이제 하얏 호텔 지하에 이제 그 가볍게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그 노래방 노래 주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룸 살롱 같은데 왜 탑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제 입을 찍고 말 진짜 조심. 말은 칼로 벤 상처보다 더 정말 막 여성들의 말은 무서워. 하여튼 조심해. 리더의 책임은 반성이고 결단이며 개선. 반성, 결단, 개선. 참 좋은 이야기지만 진짜 내 반성을 하네. 진짜 결단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선하려고. 절에 가면 기도하죠. 반성 기도 안 합니까? 그래 가도 속죄가 나오는 주차장에 차를 없애죠. 이것은 제 삶에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론적으로 뭐 글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세미나 때 어떤 수석 다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일도랑 같이 하는 우리 부인이 지금 갱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여자마다 부인의 말. 다 인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거 들어보거든요. 말도 웃기게 하고 막 이상한 것도 하고 했는데 어떤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걸 한 번씩 봐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또 저도 이렇게 녹화된 걸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리더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우리가 뭐 진도 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입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지켜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아메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멋진 여자 될 거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예삽을 그래 내가 선택하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